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여자분들은 사회적 배려가 없어졌을 시 삶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자한테 주어진 사회적 배려가 점점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점점.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냐? 아니, 배려를 해줬더니 뭐 돌아오는 게 없잖아. 여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자한테 굉장히 지원이나 혜택을 많이 줍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줘요. 남자한테 그만한 지원 안 해주는데 여자한테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에 뭔가 지원을 여자한테 해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많이 꾸리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라는 의미에서 해주는데 아무것도 기여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돈을 그만큼 쓰고 해줬더니 오히려 지금 국가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 다문화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뭔가 해주니까. 여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지원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점점. 규모가 줄어들 겁니다. 늘기는커녕. 왜냐? 본인들이 그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뭔가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나라에서 왜 자꾸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그런 지원과 배려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대비라는 건 어떤 건지 감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동안 여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게 남자들이 여자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조율이랑 제도권 안에 같이 살아주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남자가 책임지면서 여자는 살림만 하면 됐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혼인율, 출산율만 보더라도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결혼 못한 사람 많이 생기죠. 결혼 못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여자분들이 젊어서부터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나이 먹어서도 일자리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없습니다. 좀 철을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앞으로 본인들한테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 예감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이런 얘기하면 발끈하죠. 근데 앞으로 이런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여자한테 뭔가 지원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이제 여자기 때문에 보호받고 누가 방패막이 해주고 그런 것들은 점점 없어져요. 여자도 강해져야 돼. 이제 남자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란 동물은 그래. 앞으로 남자를 또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굳이 여자를 책임지면서 여자한테 지원하면서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남자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뭐 문화적인 것보다 생존 욕구가 강해진다고.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남자가 뭐 성형이 미쳤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밥벌이 못하고 내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뭐 성형이 중요해. 이게 지금 집 없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 젊은 사람 중에 집 없는 사람들. 이 집도 여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남자 아니야. 남자. 애초에 여자는 집을 가지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돈을 안 모으죠. 남자는 그런 거죠.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어떻게 내 보금자리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뭐 누가 데리고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 그게 결과로 증명되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 결혼 못해도, 남자는 그래도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전세는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구축 빌라나 아파트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돈 좀 버는 분들은 그래 신축 단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죄다 월세야. 죄다 월세.
근데 그 월세 내기도 버거워. 그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월세 되잖아요. 그럼 살면서 할수록 더 힘들어. 왜냐? 여자의 소득은요 20대 30대 있잖아요. 요렇게 가다가 40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이 40대 이 당시에 돈 없고 힘들면 가면 갈수록 힘든 거야. 가면 갈수록. 왜냐? 소득은 감소하는데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걸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애초에 뭔가 자산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뭔가 커리어 쌓을 만한 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있잖아요. 젊을 때 일단은 돈 쓸 게 아니라 내가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남자가 안 도와줬을 경우에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하는 게 뭔가 뜬구름자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네. 앞으로 현실이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붕괴되면 여성들을 위한 지원들 다시 싹 다 걷어들일 겁니다. 제2의 IMF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국가를 위해서 금 같은 거 자진해서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 국가적으로 돈이 새고 있는 것을 막아야겠죠. 우선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하나씩 걸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할당제 그딴 거 없어질 겁니다. 여성 우대 없어집니다. 우선적으로 남성들을 채용할 겁니다. 그럼 여성들은 좁아진 시장을 서로 먹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게 되겠죠. 거기서 결혼한 여성들과 비혼 여성들의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만 하겠지만 비혼 여성들은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 못해서 강제 비혼이 된 여성들은 여기서 또 도태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이자 얹혀지듯 얹혀집니다. 집에서 천덕꾸러기를 전락합니다. 부모들은 뒤늦게 혼처를 알아보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 딸이 또 땡깡을 부립니다. 이게 악순환됩니다. 다음 때 여성들은 앞에 선배들 보면서 자신들은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사토리 세대, 마케이누 세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곧 닥칠 일들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잘 적으셨네요. 그렇죠. 한 번에 싹 다 걸어들이지 않겠지만 서서히 걸어들이게 할 겁니다. 서서히. 긴축을 들어갔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퍼주는 식의 복지는 없다는 거예요. 퍼주는 식의. 그러니까 긴축 재정이라고 하죠. 긴축 재정이 뭐예요? 기업에서 나가는 돈 중에 쓸모없는 돈을 없앨거나 사업성이 없는 것을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긴축이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생색내는 돈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색내는 돈이 어디 많냐? 여성들한테 들어간 돈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여성들 들어간 돈이 사실상 그냥 생색만 내는 돈이에요. 돈만 나가지 보상으로 뭔가 나오지 않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 말이 긴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걸어들이기보다는 서서히 걸어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 말대로 싹 다 걸어들이면 반발이 심해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야금야금 걸어드립니다. 제 의견도 아시겠지만 이 나라 정책이라는 게 한 번에 싹 다 가위 자르듯이 잘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피를 서서히 줄여나가요. 서서히 100억 준다고 하면 80억 80억 준다고 하면 60억 60억 준다고 40억 깨작 이렇게. 원래 야금야금 줄여나면 사람들이 눈치를 못 봐요.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아니 왜 줬던 거 없애버리니까 반말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정책 같은 건 또 정치적인 거 또 정세적 영향이 있으니까 반발심이 심하니까 한 번에 확 줄이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서서히 덩어리를 작게 만들어 가겠죠.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없어지겠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분 마음대로 싹 다는 안 되고요. 서서히 할 겁니다.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없는 걸로. 만약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사기업이라면 싹둑 자르면 돼요. 싹둑. 근데 이런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에 가위 자르듯이 딱 할 수 없어. 그럼 얼마나 노발해 버릴 겁니까? 알잖아,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부피를 줄이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국가를 위해서 금 같은 거 자진해서 내놓지 않겠죠. 그렇죠. 안 내놓죠. 금이 없어, 일단.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IMF 터졌을 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산 있었거든요. 빚이 있어도 자산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아예 자산이 없어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금이 없어요. 네. 이번에 성인지 예산도 감액했다. 9조. 그럼 9조면 내년에 8조, 내후년에 7조, 6조, 5조, 4조 이렇게 조금씩 이제 컷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없애기보다는 조금씩 없애 나갈 겁니다. 조금씩. 금 모으기 다시 안 한다고. 지금 금이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금이 없다니까. 금붙이 없다니까요. 금 모으기 대신에 이런 거 아니야. 뭐 샤넬백 모으기 운동, 구찌백 모으기 운동, 프라다 모으기 운동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이럴 때 여러분 경제가 망하잖아요. 경제가 망하면 이 명품은요 그냥 가죽 쪼가리야. 아무 쓸모 없어 이거. 여자분들 명품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좋아하는데 나중에 경제 어려워서 쪼들려봐. 지금도 안 팔리죠. 더 안 팔려. 더 안 팔린다니까. 진짜 나중에 있잖아.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할걸? 진짜. 그래서 결국 가진 게 없으면 힘듭니다 이게. 네. 가진 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명품 같은 거 누가 알아준다 그래. 솔직히 여자들 가진 명품 한정판도 아니잖아.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여자분들이 메고 있는 거 다 뻔한 모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다니까. 소장 가치가 없다니까. 지금 명품 파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팔리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서서히 줄여나갈 겁니다. 서서히. 결국 시간 지나면 이런 지원마저 나중에 가서는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럼 여자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 이런저런 뭐 혜택도 못 받는 거야. 지금이야 뭔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받으니까 당장은 없애기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한 10년 뒤를 봐야 돼. 10년 뒤를.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앞으로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제대로 일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여자기 때문에 뽑아줬던 자리도 안 뽑아줄 거야. 그리고 요즘에 오프라인 상품 붕괴되죠. 그러면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여성 점원이 필요가 없어요. 여성 점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건물에 상점이 일하는 그 점원들 있죠. 보통 여자들이 많았거든. 요즘 안 쓰잖아 이게.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길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이것저것 가리처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것저것 따집니까? 결혼 시장에 따지고, 연애에서 따지고, 사회에서 따지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걷어들일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능력치는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이것저것 뭐 따지고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젊은 시절을 뭔가 이렇다 할 목적 달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후회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복지 같은 거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의존해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몫은 다 하겠다. 내 목적 달성을 하겠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누구한테 기대지 않겠다.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해줘 마인드. 국가한테 이거 해달라. 남친한테 이거 해달라. 남편한테 이거 해달라.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